젊은이들의 미래 모습입니다. 현재 노인 빈곤한 것은 지금 젊은이들이 노인이 됐을 때도 빈곤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노인들의 그 빈곤을 해소를 해줄 때, 현세대 노인 빈곤을 해결할 때 현재 젊은이들의 미래가 밝아집니다. 그래서 젊은이의 문제까지도 해결하는 방안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먼저 노인 소득 빈곤계고 소득 불평등이 있는데 아까 원시현 박사께서 노인 빈곤 전반에 대해서 삶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재 노인 소득 빈곤 완전 해소에 들어가는 총 금액이 16조입니다. 지금 현재 기초연금으로 18.6조를 투입하고 있는데요. 그 16조면은 노인 빈곤 문제는 제로가 됩니다. 이거는 빈곤계 조사를 통해서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이론적인 수치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우리나라 노인들의 소득 불평등이 OECD 1등입니다. 미국보다도 우리가 높습니다. 미국이 세계적으로 소득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인데 우리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우리 노인 불평등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밑에 이제 보시면 보이겠습니다만 중위소득 40% 이하 저 금액이 대략 68만 원입니다. 68만 원 이하의 빈곤 노인 421만 명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위소득 50%가 대략 100만 원입니다. 50% 100만 원인데 그 100만 원에 모자라는 빈곤 노인이 482만 명입니다. 482만 명인데 거기서 68만 원 이하 노인이 421만 명이 집중되어 있다. 또 이 사람들은 보통 집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특징이 노인의 70%가 부동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중위소득 40% 이하는 집은커녕 아마 전세금 정도는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에게 집중할 때는 이 중위소득 40% 이하에 대해서 빈곤 문제를 집중해야 되는데 이것은 최저 생존비 수준밖에 안 됩니다. 68만 원이. 지금 현재 생계급여 51만 원을 주고 있고요. 1인당. 그 다음에 플러스해서 주거급여가 한 23만 원 정도 됩니다. 합계해서 한 72, 3만 원 되는데 그 수준 지금 최저 생존비 68만 원에 아주 비슷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노인이든 젊은이든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68만 원 정도의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인 빈곤 문제가 장기 지속하는 이유, 왜 이렇게 아까 원시현 박사께서 10년 이상 OECD에서 1등했는데 실제로는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전혀 해소가 되고 있지 않죠. 통계를 표를 하나 보시면은 프랑스가 아주 대표적인데요. 프랑스를 보면은 공적 이전 과세 전 노인 상대 소득 빈곤율이 84%입니다. 84%입니다. 84%. 엄청난 빈곤율이죠. 그런데 공적 이전 과세 후에는 3.4%로 떨어집니다. 이 빈곤 감축이 거의 80%포인트에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지금 저거는 OECD 통계입니다. 거기서 직접 가져온 건데 58.3%입니다. 공적 이전 전에. 공적 이전이라는 것은 연금이라든지 기초수급 보장이라든지 온갖 복지 지출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58.3%인데 공적 이전과 과세 후에는 43.8%입니다.
실컷 지원했지만 그래도 빈곤율이 40%를 넘어 있다. 이야기. 저 수치에는 기초연금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일이 있느냐면은 첫째 공적 이전이 적다는 있고, 두 번째는 도대체 복지 지출을 어떻게 주길래 이 빈곤 감축 효과가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낮았냐? 외국은 저래 높은데 우리는 왜 이렇게 낮았냐? 그 이유는 그 절대 빈곤에 있는 노인 계층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절대 빈곤 수준 이상에 있는, 예를 들어서 소득 수준 80만 원, 90만 원 되는 노인한테도 기초연금 20, 30만 원 주고 있다. 아니야. 물론 이 사람들이 연금을 갖고 있으면 조금 적어지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은 역대 정부에서 노후 소득 보장 체제 내에 최저 소득 보장을 달성할 방안 강구를 회피한 역대 정부의 정책 실패입니다. 그게 인적인 재앙입니다. 충분히 지난 20년 동안 대처해 올 수 있었는데도 왜 우리 정부들은 회피했을까?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그 포인트는 전부 다 재정입니다. 재정. 돈입니다. 근데 제가 그 노인공공부조제도를 선택한 이유는 이제 기초연금이라는 걸 통해서 재정이 18조 6천억이 확보됐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가 됐다. 다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세대 노인에 대한 노후 소득 보장 체제 문제점들입니다. 여기서 노후 소득 보장 체제를 구성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이 국민연금은 보통 소득 비례적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연금의 50%는 최저소득을 보장을 하고 있고 재분배 기능을 두고 있고 나머지는 소득 비례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무연금, 저연금 발생 구조로 최저소득 보장 기능이 상실이 됐어요. 국민연금. 왜냐? 국민연금을 못 받는 사람이 무연금이 56%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무연금 노인이 56%고, 그 다음에 나머지 44%가 연금을 받는 노인인데, 그것의 80%가 50만 원 미만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아주 이게 재앙입니다. 전 세대 노인들에게는. 그리고 미래 노인들하고 연결되는 거지, 현 세대 노인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외에서는 어느 제도가 보장을 해주느냐 하면, 부족한 기초 최저소득을 보장해주느냐 하면은 기초생활보장이라는 공공구조제도가 그걸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공구조제도는 일반 공공구조라서 노인이나 젊은이나 다 똑같이 취급합니다. 장애인. 그래서 노인의 특징이나 장애인의 특징을 이렇게 좀 감안해주는 것은 적어요. 사실상. 일부 있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노인과 장애인을 역차별하는 거죠. 첫째, 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한 사람들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빈곤한 노인들을 제도적으로 배제시킵니다. 이 제도적 사각지대입니다. 보통 정부가 사각지대는 정보가 없다, 정보가 부족하다, 이렇게 그걸 사각지대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런 거는 일반 실질적인 사각지대라는 이야기고, 제도적으로 법규상 아예 빈곤한 노인들을 배제시키는 것을 사각지대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수급자 선정 기준이 굉장히 엄격한데요. 부양 의무자 기준은 자녀들 책임이다. 자녀가 더 맡아라. 정부는 안 맡겠다는 거죠. 노인을 차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낮은 기본 재산을, 지금 재산을 예를 들어서 2억 갖고 있으면 대도시 경우는 5,400만 원 빼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 재산에 대해서 주거재산, 일반 재산에 대해서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는데요. 지금 기본 재산액이 5,400만 원, 저거는 2007년도에 책정된 거. 지금 현재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전세를 구하려면 한 3억 정도 들겠죠. 2억, 3억. 그리고 처벌적인 재산의 소득 환산율. 이거는 굉장히 가혹한 겁니다. 이 처벌적인 겁니다. 금융재산의 경우는 뭐 72%가, 연 72%가 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2천만 원 있으면은 월 12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한다고 치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재산을 갖고 있는 노인들이 수급자가 되지 못하게끔 방어하는 기제로 잡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정 기준들의 구조가 어쨌든지 수급자가 못 되도록 하게끔 만들어 놓은 이상한 제도. 그래서 노인들이 결국 수급받는 노인들의 수는 54만 명밖에 안 돼요. 아까 그 482만 명이 중위소득 50% 이하에 있는데 거기서 딸랑 54만 명만 구제받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이 그 선정 금액을, 선정 기준을 낮추는 겁니다. 금액을. 최저소득 기준을 낮추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최소생활비가 노인들은 월 100만 원으로 나옵니다. 통계적으로. 근데 중위소득 대략 현재 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존비, 중위소득 40% 수준에서 지금 있습니다. 생계급여 아까 51만 원 하고 주거급여 한 23만 원 더하면 조수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건강 노인이나 장애인 노인에 대한 추가급여 등 이런 그 노인 특성이나 장애인 특성을 생각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계산은 합니다. 최저 생계비 산출해서 계산은 해놓고 실제 법 실시에서는 주지를 않는 거예요. 아는데 못 주겠다. 왜? 돈 없다. 그래서 현재 빈곤위험 노인 343만 명. 저거는 가처분 소득 기준 빈곤율입니다. 이쪽이 45.2%가 아니라 45.9%가 맞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떠냐? 이거는 소득 하위 70%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10개 얇게 이렇게 널리 나누는 바람에 이 최저소득 보장 기능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밑에 보면은 기초연금의 빈곤 감축 효과가 20만 원의 경우 소요 재정이 18.6조인데 빈곤율 감축은 한 5.6%포인트입니다. 저기 750만 명이면은 한 40만 명입니까? 750만 노인이면은 6% 잡고 한 47만 명 정도가 그 빈곤을 탈출한 거죠. 30만의 경우 지금 2022년까지 30만 원을 주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하는데 30만 원 전체 주면은 소요 재정은 20조예요.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빈곤율 감축이 4.0%포인트 떨어집니다. 그 40만 원의 경우는 또 4%포인트 정도 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0만 원씩 올려도 빈곤율 감축이 뭐 4%포인트밖에 안 된다. 한 30만 명, 뭐 35만 명밖에 안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기초연금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뭐 연금을 가지고 하면 무연금, 저연금이 나오잖아요. 그럼 기초연금 정액으로 깔아줘요. 그래도 또 부족한 빈곤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때는 공공구조 제도를 적용합니다. 대략 그런 단계를 밟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그런 단계가 오지 않았냐 하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현 정부의 노후생활비 보장 장기 계획이 지난 연초에 나왔습니다. 거기에 아직 확정은 된 건 아닌데 대략 노인 최소생활비 월 95만 원은 국민연금 플러스 기초연금 플러스 현재 수준의 그 퇴직연금으로 달성을 하고 적정 노후 생활비를 월 137만 원으로 산출을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 연구원에서 조사한 것을 기초로 해서 한 건데, 사적연금 등 그 다층 체제로 달성하겠다.
근데 이 달성하겠다는 것은 뭐냐면 이 장기 계획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평균 기준으로 그 250만 원 평균 소득자가 국민연금 25년 가입한 경우에 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으로 95만 원을 채우겠다. 그러니까 현재 현세된 노인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정책이. 그런데 다만 이제 그 두 가지가 있어요. 현재 현 정부가 갖고 있는 그 빈곤 노인에 대한 최저소득 지원 방안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초연금 강화입니다. 그 30만 원 22년까지 올린다는 게 여러분들 아시고 22년에 월 40만 원은 아직 미정입니다. 정책의 그 안으로서 대안으로서 제시되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부양 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입니다. 현재 비수급 빈곤층 89만 명을 47만 명으로 줄인다는 건데, 뭐 노인, 뭐 청년, 뭐 근로 계층 사람들 다 포함해서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꼭 노인이 40만 명 정도 줄어든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것이 답니다. 그러면 현세대 노인들의 빈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연사 하는 것이 최고죠. 실제로 가난한 노인들이 빨리 죽습니다. 5, 6년. 통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빈말이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 아까 지금 제 밑에 보시면은 노인 공공부조 도입 국가들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호주, 미국, 카나다 등 다 공공부조를 다 도입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금을 해결 못하고 기초연금으로도 정액으로 보편적으로 주는 기초연금을 해결 못하면 다 공공부조로 갑니다. 그 공공부조는 노인의 특별 공공부조지. 이 노인이라는 개념 안에는 장애인들도 들어가게 돼요. 장애인도 열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닙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노인, 장애인까지 다 집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초기이기 때문에 노인만 대상으로 합니다. 노인 중에 그 장애인이 있으면 그 해당이 되는 거죠. 해외 경험에서 범주형 그 노인 장애인 공공부조가 가장 그 수월성이 있다. 수월성이 있다는 것은 비용 면에서 가장 효율적이다. 비용을 적게 들이고 가장 큰 빈곤 감축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그 공공부조 제도를 꼭 도입해야 될 요건이 몇 개 있습니다. 첫째, 재정 이론에서는 아켈로프라는 사람이 그 공통 특징의 집단에 꼬리표를 달아 그 특징에 따라 노인의 특징에 따라 장애인의 특징에 따라 제한된 자원을 집중하면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다. 이건 뭐 우리 상식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원칙하에 두 번째 그 고유 특성의 인구 계층에서 빈곤 규모가 큰 경우 이 노인 특별 공공부조 제도가 아주 효율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죠. 뭐 우리나라가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공공부조에서 이 노인들을 차별하고 예제하는 어떤 그 기준들이 있으면은 노인 특별 공공부조 제도를 도입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 처벌적 선정 기준들 때문에 빈곤 위험 노인 343만 명이 아직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노인 관련 연계 보조도 부재다. 노인 특성을 전혀 들여다보지 않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정치적 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뭐 여론조사를 해본 것은 아닙니다만 그 기초연금 재정을 뭐 월 30만 원 또는 40만 원대 뭐 30조 든다, 20조 든다 정부가 내놓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다는 사람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말은 안 하지만 다 지지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기초연금이 좀 비효과적이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집중하자는 겁니다. 자, 노인생활 안정제도 도입의 기본 방향은 제가 좀 글이 빠졌습니다. 75세 이상 노인의 최소 생활비 확보,
아까 최소생활비는 아까 98만 원 돼 있는데 그걸 100만 원으로 잡고, 그 다음에 노후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노후 보호 체제로 가자. 케어로 가자. 케어. 프로텍션으로 가자. 프로텍션. 시큐리티가 아니라 보장이 아니라 보장하겠다 해놓고 실제로 보장 안 하니까 아예 프로텍션으로 보호로 가자. 특히 이제 품위 있는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서 1인 최소 생활비를 월 100만 원, 중위소득의 50% 수준입니다. 그리고 노령 특성에 맞는 연계 부조를 지원하자. 뭐 최소 생활비와 적정 생활비의 개척 문제는 다른 문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구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개인 기준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양 의무자 기준의 원칙적 인데 우리 심정에는 예를 들어서 돈 많은 자녀가 있는데 그 부모를 공양 안 하면 그것 좀 괘씸하죠. 그래서 1억 이상 소득을 가진 자녀들은 그 부양 의무자 기준을 부과하자. 독일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과해서 물리잖아요. 지금 만약에 그 자녀들이 뭐 돈이 없다고 부자인데도 돈이 없다 못 주겠다고 그 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면은 보장 비용 징구를 해서 의료비고 뭐 생활비 지급한 것 세계 금액까지 전부 싸그리 다 아들로부터 끄집어냅니다. 지금 그런 제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지역성의 원칙은 거의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인데 이게 지금 현재 주거급여에도 일부 주거급여에 적용되고 있죠. 그러나 생계급여 쪽도 적용하자는 거예요. 이 기준으로 지역성. 농촌에 사는 사람은 아무래도 돈이 적게 들고 대도시 사는 사람은 돈이 덜 들죠. 그러니까 그런 점을 반드시 감안하자. 지금 현재 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중소도시 거주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노인 1인 또는 노인 부부 이 가구에 대해서 이걸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4인 가구 기준하는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노인에게 1인 가구, 2인 가구에 대해 좀 차별적으로 주는 겁니다. 금액이 적어져요. 그래서 1인, 2인으로 기준을 하면 훨씬 나아지죠. 그리고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75세를 선정 기준을 하면은 그러면은 70세까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뭐 가정이니까 지금 현재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은 재정 확보가 가능할 경우 선정 연령을 70까지 하향 조정하자는 거예요. 현재 75세 이상 인구가 추계 인구에는 21년에 355만 명이고 26년에는 438만 명이다. 그런데 70세 이상 인구로 하면 26년에는 715만 명이 됩니다. 대략 지금 제가 뭐 중국국어식으로 했습니다만은 75세 이상이든 70세 이상이든 대략 빈곤선을 100만 원을 둘 때 빈곤율이 어떻게 될까 하고 한번 좀 여러 가지로 좀 계산해 봤는데 대략 55%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715만 명의 55%, 한 360, 70만 명. 그럼 21년은 355만 명이면 55% 하면 한 195만 명 정도가 수급자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요 제도 내용입니다. 뭐 오른쪽은 볼 필요 없고 왼쪽만 보시면은 선정 기준은 75세 이상으로서 중위소득 50%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대신 선정은 저렇게 하되 기본급여 1인 80만 원 받고 그 다음에 주거급여 3, 40만 원 받아가지고 대략 100만 원을 넘기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비건강 노인이나 장애 범주별로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14만 명, 발달장애 같은 경우는 76만 명, 76만 원으로 추가급여를 주자.
이건 그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미 계산을 다 해놨어요. 그 계산을 해놓고 안 주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법에서는, 기초법에서는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 가구의 특성에 따라 추가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그걸 실시를 안 한 거죠. 거의 다 계산되어 있으니까 계산에는 염려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의료급여에 2012년 통계인데, 뭐, 저희들 민간인이니까, 관련 통계를 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2012년 통계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에, 노인 수급자들의 생계급여가 한 21만 원인가, 뭐, 한 20만 원 수준이었고요. 조금 넘었어요. 의료급여가 무려 45만 원 가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2배입니다. 평균 노인수급자들이 받는 생계급여 평균보다 의료급여 평균이 2배로 나타났어요. 지금은 아마 더 높겠지요. 그런데 그런 점을 생각하면은 의료급여를 중위소득 50%로 선정 기준을 잡으면은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같은 게 아니라 한번 계산해 보니까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를 중위소득 40% 이하로 자르고 40%에서 50% 사이는 현재 차상위 본인 부담금 경감을 적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지금 저 경우는 망성 질환자일 경우에 일반 건강보험에서는 20% 자기 부담을 하는데 차상위에 대해서는 14%로 해주고, 예를 들어서 또 뭐 신근색 뭐 이런 거는 면제를 해주고 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 정도로 조금 낮추자는 거고, 그 다음에 재활급여 실비 주고 간병급여를 주자는 거. 요 앞에 병명 좀 건강 상태에 대한 전문적인 용어는 빼있습니다. 수시 또는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그래서 지금 현재 간병급여를 주고 있는 시스템이 우리나라에는 산재보험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걸 대략 원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연계부조. 연계부조는 이게 이제 다양한 토론이 가능한데, 난방비, 이사비용, 거액가구 구입 지원, 보충적 융자 뭐 이렇게 주자고 하는데, 실제로 해외에서 보니까 뭐 휴가비도 주고, 특히 간병급여를 주기보다는 간병하는 사람에게 직접 돈을 지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이 있습니다.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아예 전체 노인에 대해서 돌봄, 난방비, 전기료, 가스료 다 면제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소요 재정 규모, 이게 가장 이슈가 되는 건데, 21년 기준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21년에 기초연금 30만 원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하면은, 아까 75세 이상 인구가 355만 명인데, 수급자는 195만 명, 55%. 그래서 15조입니다. GDP의 0.8%입니다. 이 GDP는 현재 GDP보다 매년 2%씩 명목 GNP가 증가하는 걸로 봤습니다. 현금급여 10조, 의료급여 거의 5조, 기타 있습니다. 26년은 75세로 그냥 그대로 둘 경우 수급자 수는 242만 명이고 19조, GDP의 1%입니다. 우리나라 GDP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대략 1800조입니다. 1800조. 18조면은 그냥 1%예요. 1%. 아까 프랑스가 GDP의 12.3%를 노인한테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하면 2%는 세바라 핍니다. 이거 두려워할 이유 전혀 없어요. 보통 재정 안정화, 재정 문제 때문에 이래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우리나라 규모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1%, GDP 1% 하면 18조예요, 그냥. 좀 생각을 파라다임을 여러분들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70세 이상으로 이렇게 매년 하향해가지고 70세
고려하면 26년에 70세 이상을 지원한다면은 393만 명 30조. 아까 기초연금 40만 원 할 때 30조였죠. 기초연금 주는 대신에 이걸로 하면 같은 돈 들여가지고 노인빈부는 완전히 70세 이상을 제로로 만든다는 거예요. 어느 정책이 나왔냐? 기초연금을 계속 유지하겠다. 그걸 강화하겠다는 거는 그 어느 도달이죠. 아주 비합리적입니다. 그 21년에 그 재정을 한번 그냥 추정해 봤습니다. 이건 제가 자신이 없는 부분인데, 기초연금 배정액은 75세 이상 인구수 곱하기 소득 하위 70%, 75세 이상 노인 70%에다가 30만 원 곱하면 나옵니다. 이건 정확한 금액이죠. 8.9조. 그리고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이건 추정인데 한 2.8조, 3조 가까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추가 재정이 한 3조 정도 필요합니다. 이상 이렇게 했을 경우 21년부터 아니라 당장 내년부터도 할 수 있죠. 마음만 먹으면. 그런데 지금은 그 재정 규모를 가지고 아직 이유도 없고 그럴 시대가 아닙니다. 정책적인 결단만 하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 문제는 틀림없이 그 내년 선거의 이슈나 또는 대선의 아주 강렬한 그 이슈가 될 것으로 믿어 심지 않습니다. 네, 이상